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 도서는 북로망스에서 펴낸 메리골드 마음식물원입니다. 이 책은 2023년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전 세계 17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와 그 후속작인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의 감동을 완성하는 메리골드 시리즈의 완결판입니다. 타인의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그 순간의 온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이 책의 저자 윤정은 작가는 마음 골드 식물원을 통해서 식물이라는 새로운 은유로 치유와 성장의 의미를 한층 깊이 있게 풀어내며 전작인 마음 세탁소와 마음 사진관의 신비로운 서사와 따뜻한 정서를 잇고 있습니다. 즉, 마음 세탁소에서는 상처의 얼룩을 깨끗이 지워주었다면 마음 사진관에서는 놓치고 있던 행복을 사진에 담아 보여주었고, 이번 마음 식물원에서는 지우지 못한 깊은 아픔과 슬픔을 꽃과 나무로 피워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메리골드의 꽃말처럼 메리골드 마음 식물원은 삶에 지친 이들에게 마치 아름다운 계절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깊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한 송이의 꽃, 한 그루의 나무가 비와 바람, 햇볕을 견디며 성장하듯 우리의 삶도 아픔과 고통을 마주하며 더 한층 성숙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책 메리골드 마음 식물원을 통해서 힘들었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메리골드 마음 식물원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밀을 알려줄까?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는 엄마는 나비를 따라 뛰어노는 아이에게 콧잔등을 찡긋하고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볼이 빨갛고 통통한 여자아이는 쿠키 부스러기를 입가에 묻힌 채 고개를 끄덕인다. 뭔데? 신난다. 우리만의 비밀이야?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약속. 약속. 엄마는 흙이 묻은 손을 빨간 꽃이 수놓인 검은색 앞치마에 닦으며 아이의 사랑스러운 눈을 바라본다. 있잖아. 너에게는 마음을 꽃으로 피워내는 능력이 있단다. 정말? 나한테도 다른 친구들처럼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그럼 방법은 네가 20살이 되면 천천히 알게 될 거야.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다 보면 말이지. 좋아. 그런데 엄마, 마음의 정원이 뭐야? 아이와 엄마는 정원 한가운데 풀썩 주저앉아 서로를 바라본다. 우리 안에 피어나는 여러 마음들을 가꾸는 곳이야. 때로는 어둡고 컴컴한 마음도 있고 밝고 환하게 빛나는 마음도 있지. 인생에서 모두 겪어 나가야 하는 거란다.
그러니 모두 잘 보살펴 주어야 해. 검은 마음도 하얀 마음도 잘 보살펴 줄게. 그렇지. 저기 하늘을 좀 봐. 한낮인데 달이 떠 있는 게 보이니? 어떻게 낮에 달이 떠 있지? 엄마가 마법을 부린 거야? 마법이 아니야. 낮에도 달이 떠 있는데 해가 너무 밝아서 달이 보이지 않을 뿐이야. 검은 마음도 하얀 마음도 해와 달처럼 마음의 정원에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엄마가 비밀 하나 더 알려줄까? 와, 오늘 비밀 많다. 좋아, 엄마. 아이는 작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는 신용을 한다. 엄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준다. 세상은 말이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단다.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으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해. 춥고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세상은 아름다워 보일 거야. 엄마가 동네 사람들한테 차를 대접하는 것처럼? 맞아. 우리가 가꾸는 꽃과 나무가 사실은 우리를 보살피는 것처럼 말이야. 언젠가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엄마. 그런데 이거 아빠한테도 말해도 돼? 그럼 물론이지. 대신 우리 가족의 비밀로 하자. 이건 엄마와의 약속이야. 알았지? 약속. 아이와 엄마는 진지하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빨간 꽃잎 바람이 진한 꽃향기를 풍기며 동그랗게 두 사람의 주변을 감싼다. 엄마와 아이는 익숙한 듯 꽃바람의 품에 안겨 웃는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뒹굴다 냄새를 킁킁 맡는다. 엄마 냄새 좋아. 나중에 이 앞치마 나 주면 안 돼? 눈동자를 반짝이며 묻는 아이를 바라보며 엄마가 햇살처럼 웃는다. 음식 냄새 배웠을 텐데 그래도 갖고 싶어? 난 엄마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 냄새 맡으면 편안해. 알았어. 엄마는 우리 아기 냄새가 제일 좋은데 통했네. 지금 해볼까? 엄마는 앞치마를 풀어 아이에게 둘러준다. 아이는 담요처럼 널찍한 앞치마를 두르고 폭신한 잔디밭을 구른다. 붉은 동백꽃 무늬의 앞치마를 몸에 두르고 뛰어다니는 아이는 마치 춤추는 한 송이의 꽃 같다. 엄마, 나 슈퍼히어로 같지? 커서 이 앞치마 입고 사람들을 구하는 멋진 어른이 될 거야. 엄마는 그 순간 날개라도 되는 양 앞치마를 펄럭이며 뛰어가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철렁한다. 불안한 마음을 지우려 고개를 젓다가 이내 뛰어다니는 아이에게 양팔을 흔든다.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서 밥 먹을까? 엄마가 김밥 싸줄게. 좋아. 난 엄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2줄 먹을래. 엄마 요리사 최고. 아이의 해맑은 웃음에 엄마는 가슴이 미어진다. 오지 않기를 바라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아이는 아직 자신의 능력을 모르지만 아이에게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소명을 발견한 후로 나날이
마법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마법의 능력이 없는 엄마는 수없이 책을 펼쳐 아이의 미래에 대비하려 했다. 하지만 책을 찾아볼수록 선명해지는 것은 단 하나였다. 아이가 앞으로 슬픔과 고독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와야만 능력을 완성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른 선택을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 나직이 기도를 읊조린다. 사랑스러운 이 아이가 앞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꽃피워 줄 수 있기를. 막다른 골목 앞에 서더라도 길을 열어줄 비밀의 문이 바로 사랑임을 함께한 이 시간 속에서 잊지 않기를. 기억하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을 동시에 끌어안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한단다. 예쁜 꽃들이 여기 있네. 한낮의 해변에 홀로 서 있던 여자가 무릎을 양팔로 감싸고 앉아 고운 모래를 가냘픈 손가락으로 쓸어 담는다. 손가락에서 빠져나온 모래들은 여자의 온기가 닿는 순간 하얀 안개꽃이 되어 바다에 흩날린다. 하얀 꽃잎들은 바람결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겨울 눈처럼 고요히 해변에 소복소복 쌓인다. 꽃바다를 바라보는 여자의 눈빛은 천진한 호기심으로 반짝인다. 보기 좋게 검게 그을린 피부에 콧잔등으로 주근깨가 가득하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네 눈이 오는 것 같아. 헐렁한 블랙 미니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목에 걸려있던 와인색 스카프를 풀어 검고 긴 머리를 대충 묶고 바다로 걸어간다. 여자의 눈동자에는 밤의 달과 낮의 해가, 즐거운 농담과 깊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다. 나비처럼 가볍게 해변을 거닐다 햇빛의 정면으로 누워 망중한을 즐기던 여자의 팔에 유리병이 닿는다. 매끄럽고 단단한 유리의 질감에 놀란 여자가 병을 집어들었다. 유리병 속에 편지가 있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지만 익숙한 필체의 편지다. 달콤한 낮잠 같던 생이 생각보다 길었나 보네. 편지를 다시 읽으려고 보니 꽤나 오래전에 쓴 듯 종이는 낡고 물기에 번진 자국이 있다. 유리병을 막고 있던 코르크 마개의 장식이 마모된 것을 보니 여러 바다를 건너온 듯도 하다. 사랑하는 당신, 안녕하신가요? 당신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주소를 알지 못해 바다에 편지를 붙입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날 밤 꿈결에 속삭이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 못 이룬 소명을 위해 돌아올 것임을 알기에 그런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욕심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니까요. 아름다운 시를 전하며 이만 편지를 줄입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황동규 즐거운 편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군요. 능력은 스스로 깨닫고 완성해야 하기에 그는 기다림을 선택했다. 편지를 반복해 읽으며 과거를 회상한다. 자신에게 마법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날, 조절 능력이 부족해 엄마와 아빠를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뒤 스스로에게 형벌을 주듯 100만 번을 다시 반복해 태어나며 부모를 찾아다닌 지난 날이었다. 사람들에게 위로차를 건네며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뿐이에요. 현재를 살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깊은 죄책감을 버리지 못했다. 생을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후회와 슬픔에 잠겨 사는 생을 끝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였어. 어쩌면 생을 마치고 싶었던 마음은 생을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희망이나 사랑 같은 달콤한 감정이 부풀어 오를 때면 애써 외면했다. 흰 머리가 생기면 반복해 다시 태어나는 삶도 멈추지 않을까 싶어 그날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메리골드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고 싶어졌고 당혹스러웠다. 그저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 마음 세탁소를 열었던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얼룩 같은 고통을 지우고 다려주면서 내 마음의 고통도 옅어진 걸까? 어쩌면 고통까지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소명을 다할 능력이 완성되는 것일지도 몰라. 생각에 깊이 잠긴 여자의 어깨를 토닥이듯 하얀 데이지 꽃잎들이 몰려와 빙글빙글 회전한다. 꽃잎의 포옹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자 작은 물 웅덩이에 비친 얼굴에 그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 거울처럼 투명하게 비친다. 지금 비치는 감정은 나에 대한 사랑이자 희망이구나. 여자가 스스로 감정을 읽어내자 물 웅덩이는 순간 거울처럼 투명해진다. 여자는 속 깊은 마음까지 비칠 듯 맑은 수면을 보며 말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고통을 끌어안되 슬픔이 흘러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오늘을 사는 것이었어. 사실은 나 살고 싶어. 여자의 눈물이 수면에 닿자 삽시간에 웅덩이 주변으로 하얀 꽃들이 피어나 데이지 꽃밭으로 변한다. 나한테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가? 그런데 왜 이제야? 다시 거울을 바라보자 여자가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빠르게 흘러간다. 억겁의 생을 지나면서도 떠올리지 못했던, 떠올리면 살고 싶어질까? 가장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향기로운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추어졌다. 엄마가 어린 시절 해준 이야기들이 사실이었어. 날 진정으로 사랑하며 생의 모든 감정을 끌어안는 순간 마음을 꽃으로 피우는 능력이 완성되는 거야.
딸의 능력을 눈치챈 엄마와 그때 나눈 이야기들이 공처럼 굴러 눈동자를 닮은 투명한 구슬이 된다. 여자는 자신이 이토록 오래도록 생을 반복해 살아낸 이유를 깨달았다. 삶에 주어진 소명이 있기에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 꽃을 피우기까지 그토록 오랜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씨앗은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꽃이 지면 열매가 자라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듯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며 피어나는 단단함이 있어야 했던 거야. 말을 마친 여자는 꽃을 한 송이 꺾는다. 지난 생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었던 여자는 앞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양육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데이지의 꽃말은 희망이지. 그렇다면 내가 가진 능력은 희망을 꽃피우는 것인지도 몰라. 고통도 슬픔도 얼룩도 우리 생의 꽃으로 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야. 결심한 여자의 눈빛이 윤술처럼 빛난다. 여자의 걸음을 꽃잎들이 나비처럼 사뿐사뿐 따라 걷는다.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 마침내 돌아가자. 해야 할 일을 알았어. 슬픔이여 안녕. 슬픔이여 안녕. 마침표야 느낌표야. 검고 긴 머리카락이 탐스러운 여자가 달콤 헤어문을 열고 들어와 테이블에 놓인 책의 제목을 읽는다. 여러 번 읽었는지 오래된 책장마다 손때가 묻고 표지는 조금 찢겨 있다. 의자에 앉아 졸던 원장이 여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호들갑스럽게 다가온다. 어머 손님, 기척도 없이 언제 들어오셨어요? 맞다. 종종 동네 고양이가 낮잠 자러 드나들어서 문을 살짝 열어뒀지. 손님도 그 고양이만큼 발걸음이 가벼우시네요. 달콤 헤어 원장은 손님 하나 없는 한낮에 찾아온 이가 반가워서 얼른 가운을 둘러준다. 그 책이 거기 있었네. 아까 마음사진관 사장님이 오셔서 찾으셨는데. 그나저나 손님, 머리는 어떻게 드릴까요? 잘라주세요. 최대한 짧게. 네? 이렇게 탐스럽고 긴 머리를 짧게 잘라달라고요? 아깝지 않으세요? 머리 감기 귀찮아서요. 그렇긴 하죠. 그럼 금방 잘라드릴게요. 그나저나 6월이 되니 벌써 이렇게 덥네요. 올여름은 비도 많이 온다는데 덥고 습할 땐 짧은 게 최고죠. 눈치 빠르고 손도 빠른 원장은 분무기를 들어 머리카락에 뿌린다. 여자들이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를 땐 보통 마음이 복잡하거나 변화를 원할 때니까. 원장은 금세 쇼트커트로 자른다. 다 됐습니다. 손님은 긴 머리도 짧은 머리도 다 잘 어울리시네요. 둘 다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달콤 헤어 사장의 웃음에 여자도 가볍게 눈인사를 건넨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메리골드에 우리 분식 아직 있나요? 그럼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엄마 집밥 같은 식당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사장님 대신 연자 씨라고
동네뿐이 하세요. 사장님 걱정돼서 내일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아유, 주책이야.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괜찮아요. 여자가 헤어 가운을 벗고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원장은 여자를 거울로 훔쳐본다. 블랙 미니 드레스에 오버핏 블랙 재킷을 걸친 여자는 머리가 마음에 드는지 흡족한 표정으로 거울을 보더니 카운터에 현금을 놔두고 나간다. 원장은 문을 나서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동네에선 처음 보는 분인데 그나저나 이 시간 되면 늘 낮잠 자러 오더니 레이지는 어디 간 거야? 밖으로 나온 여자는 웃으며 습관적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다 멈춰섰다. 운동화 끈이 어느새 풀려 있다. 운동화 끈이 풀리면 누가 나를 그리워하는 거라던데. 미용실 이름만큼 달콤한 순간이네. 운동화 끈을 고쳐맨 여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린다. 시원해진 목덜미가 어색해 챙겨온 와인색 모자를 눌러 쓴다. 여자의 장난기 가득한 눈빛이 반짝인다. 두 손을 망원경처럼 동그랗게 만들어 주변을 살펴보더니 아랫입술을 깨문다. 바로 저기야. 여자가 바라본 것은 바로 바닷가 앞에 방치된 오래된 폐 공장이다. 슬픔이 안녕하고 사라질 듯 공장을 향해 씩씩하게 걷는 여자의 뒷모습을 따라 길가의 해바라기 꽃들도 고개를 흔들며 인사를 건넨다.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오후의 풍경에 누군가가 환히 웃으며 소리나지 않는 손뼉을 친다. 그라체. 마침내 오고야 말 행복이 있는 도시가 여기 메리골드제. 행복을 찾은 이가 마음을 꽃피우러 마침내 돌아왔구만. 어서 와. 수고했어. 바닷가 끝 인적이 없는 폐 공장 앞에서 여자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간다. 아우 먼지야. 사놓고 너무 오래 놔뒀네. 매캐한 냄새에 코를 막고 얼른 창문을 연다. 벽에 걸린 먼지 가득한 액자를 오른쪽으로 밀자 숨어있던 금고가 드러난다. 여자가 한번 손짓하자 빨간 꽃잎들이 날아와 금고를 연다. 그 안에는 여자가 아끼는 찻잔과 주전자, 사진첩, 그리고 몇 가지 물품들이 있다. 여자는 정사각형의 두터운 진갈색 가죽 상자의 뚜껑을 연다. 상자가 열리자 천장까지 무지갯빛 오로라가 번진다. 눈이 부셔 한쪽 눈을 감고 조심스레 물건을 들어 올린다. 투명한 유리 구슬이다. 늘 이 구슬이 함께였어. 엄마 아빠의 유품이라 생각해 간직해 왔는데 나를 위한 구슬이었구나. 손에 오목하게 들어오는 유리 구슬을 코앞까지 들어올려 유심히 살핀다. 모래사장에서 만난 물 웅덩이 거울의 투명함과도 닮았다. 이 유리 구슬이라면 마음의 심연까지 비출 것만 같다. 내게 마음꽃을 피우는 능력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 매번 물 웅덩이에 갈 수 없으니 투명한 것들로 연습해 봐야겠다. 유리구슬을 내려두고 백팩에서 텀블러를 꺼내 뚜껑에 차를 따른다. 투명한 물성이 있어야 한다면 이 차도 가능하지 않을까?
꽃잎아, 잘 부탁해. 여자는 마음을 다해 차를 바라보며 오른손으로 꽃잎 하나를 들고 가볍게 후 분다. 순식간에 라넌큘러스가 텀블러 뚜껑에서 피어오른다. 이번엔 유리 구슬을 들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뜬다. 빨간 꽃바람이 동그랗게 지나간 자리에 초록잎 바람이 회오리치고 소용돌이가 멈추자 작은 화분에 사랑나무가 피어났다. 놀라워. 사랑나무의 꽃말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인데 나 정말 당신들과 함께 살고 싶었나 봐. 듣고 싶은 마음의 말이 나무로 피어났다. 순간 정원을 가꾸던 아빠와의 대화가 떠올랐다. 아빠, 정원을 왜 이렇게 열심히 가꿔? 정원을 가꾸는 일은 마음을 가꾸는 일과 같거든. 그럼 꽃과 나무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꽃과 나무를 돌보고 피워내는 마음의 여백이 있다면 행복할 거야. 아빠, 아빠는 우리 마을의 지킴이잖아. 그럼 나도 마을 지킴이가 되는 거야? 아빠처럼 마을 지킴이가 되고 싶어? 응.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이잖아. 정말 대단해. 물론이지. 그리고 넌 아빠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봉인이 해제된 아름다운 기억들이 꽃처럼 피어난다. 마지막 생을 끝내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있었어. 이제 후회를 끝마치고 엄마와 아빠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낼 거야. 조용한 바닷가 앞이 공사로 분주하다. 오래전에는 정미소였고 그 후로 오래 비어있던 단층 공장에 활기가 돈다. 방치되다시피 버려져 있던 직사각형의 긴 건물은 오랜만에 북적거린다. 땀을 흘리며 철거 작업을 하는 이들에게 공장 주인이라는 여자가 아이스 커피를 건넨다. 안전모를 벗으며 김 씨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묻는다. 커피 고마워요. 그런데 사장님은 천장까지 뜯어내고 여기서 뭘 하시려고요? 천장 대신 개폐가 쉬운 천막을 칠 거예요. 사장님, 요즘 공장터를 카페로 만든다던데 여기도 그런 겁니까? 이번엔 커피를 들이켜고 남은 얼음을 씹어먹던 박 씨가 땀을 닦으며 묻는다. 카페는 아니에요. 이 자리에 꽃과 나무를 틔울 생각이에요. 아유, 버려진 거나 다름없는 공장터에서 꽃과 나무요? 심지어 바닷가 앞에서요? 여긴 인적도 드물어서 뭘 팔아도 안 될 텐데요. 뭔가를 파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해되지 않는 사장의 대답을 듣고 박 씨는 얼음물을 삼키다 사례에 걸려 콜록거린다. 인생 참 어렵게 사네. 쓸데없는 관심 끄고 얼른 오늘 할 일이나 잘 끝내자. 마지막 날이니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해야지. 박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몸을 움직인다. 어이 김씨, 일 끝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어때? 좋지. 오늘까지 하면 얼추 끝이니 서두르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 구운 삼겹살 생각에 입맛을 다시던 사장이 혼잣말을 한다. 이번 생에는 나도 저런 온기를 나누고 싶네.
여자는 바닥에 널브러진 판넬을 들고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매직펜을 꺼낸다. 판넬을 바닥에 누이고 스스럼 없이 주저앉아 글자를 쓴다. 망설임 없이 써낸 문장을 여자는 만족스러운 듯 바라본다. 마음을 꽃피워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환대받는 곳, 마음 식물원입니다. 식물원에는 꽃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돌도 있고 나비도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든 꽃으로 나무로 피어낼 수 있지. 기쁘고 슬프고 공허하고 불안한 그리고 알 수 없는 마음들까지 피워내보자. 판넬로 만든 간판을 들어오는 문 옆에 세워둔 여자는 바지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어 음악을 재생시킨다. 척 맨지오니의 필소 굿 전주가 흘러나온다. 트럼펫 연주에 맞춰 온몸으로 천천히 리듬을 타며 여자가 흥얼거린다. 참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구만. 보는 내가 다 기분이 좋아. 근데 저리 환하게 웃고 있는데도 슬퍼 보이기도 해. 얼굴에 빛과 어둠이 다 있어. 음악에 맞추어 팔다리를 움직이는 여자를 보며 김 씨는 따라 웃는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도시라지만 메리골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 어이 김씨, 이리 와봐. 시멘트 틈에 민들레 꽃밭이 있네. 이게 다 네이클로바야? 희한하네. 언제부터 여기 이렇게 피어있대? 박 씨의 부름에 김씨도 공장 안쪽 시멘트 틈에 자리 잡은 민들레와 클로버 군락을 본다. 파내기 아깝네 그래. 미안하기도 하고. 그치? 가만. 여기 어차피 꽃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아예 여기를 좀 더 파서 흙을 넣고 꽃밭을 넓게 만들어줄까? 좋은 생각이요. 사장님한테 말해보자고. 아따, 노란색이 곱네. 김씨와 박씨가 꽃을 보며 이를 드러내고 웃는다. 웃음은 또 다른 웃음을 불러오고 고단한 하루도 미소로 저문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의 끝이 웃음이라면 오늘은 웃는 하루다. 김씨는 남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서둘러 몸을 움직인다. 아직 입꼬리에 웃음기를 남긴 채로. 오늘은 반세기에 한 번 달이 완벽하게 얼굴을 숨기는 칠흑 같은 밤이다. 어둠은 비밀을 숨기기에 참 좋은 가림막이다. 김씨와 박씨가 돌아가고 마음 식물원 사장은 공장 안에서 하늘을 바라본다. 어둠에 숨은 달을 찾아 정면으로 눈맞춤을 하자. 시계 초침이 12시 정각에 멈추고 여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시간이 멈춘다. 그 순간 여자는 유리 구슬을 안고 소망을 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이들이 마음의 아픔을 털어내고 평화롭길 바라요. 유리 구슬에 여자의 진심이 닿는 순간 식물원 안에 달이 뜬다. 은은한 달빛이 비추자 다양한 꽃과 나무가 겨울잠을 자고 일어나 기지개를 펴듯 천천히 피어난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백합, 천진난만하게 노란 프리지아, 희망의 개나리, 감사의 달리아, 즐거움의 노란 백합과 행복의 보랏빛 라넌큘러스까지 아름다운 꽃말을 가진 꽃들이 공장 안을 한가득 채운다.
꽃들이 피어난 뒤 여자가 페퍼민트 화분에서 잎을 하나 따서 후 분다. 100여 평 정도 긴 직사각형의 건물 한쪽에는 꽃밭이 가득하고 반대편에는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나무들이 자라나 이내 나비와 새가 날아다닌다. 여자의 손을 잡듯 꽃잎들도 날아다닌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마을이 내 안에 있었어. 고마워 꽃잎들아. 이곳에선 기쁨도 슬픔도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흙이 되고 돌도 되고 흘러가는 바람도 될 것이다. 어떤 마음이든 이 꽃과 나무들이 따스하게 안아줄 것이다. 여자는 오래된 것이 아름답다 생각하며 낡은 공장 외관을 그대로 두기로 한다. 여자는 이제 사랑의 붉은 동백 꽃잎과 희망의 하얀 데이지 꽃잎, 평화의 초록 페퍼민트 잎으로 마음을 피워내는 능력을 완성시켰다. 꽃보다 아름다운 이들이 삶에 지쳐 고단할 때 자신의 마음을 피워 돌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곁에 있어야만 했던 거야. 여자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파도처럼 꽃잎들이 춤을 춘다. 박수를 치며 꽃잎들과 함께 춤을 추던 여자는 유리 구슬을 들어 말한다. 지금은 여름이지만 5월의 초록처럼 시작하는 여린 잎들로 이곳을 채워줘. 손님들이 피워낼 꽃과 나무 자리는 남겨주고. 말이 끝나자 유리 구슬에서 오로라가 번지듯 형형색색의 빛이 뿜어져 나온다. 작은 반딧불들이 날아다니며 빛을 밝힌 자리에 5월의 초록들이 살며시 피어난다. 기차처럼 기다란 건물에서 입구를 향해 서면 왼편으론 바다와 꽃들이, 오른편으로는 산과 나무가 보였다. 여자가 딱 소리를 내며 손가락을 튕기자 신호에 맞추어 꽃잎들이 벽으로 모여든다. 꽃잎의 춤이 멈춘 곳에는 마치 바다와 이어지기라도 한 듯한 커다란 통유리창이 나 있다. 진짜 창이 생겼네. 이건 책에서만 보던 능력인데 나도 할 수 있어? 처음 쓰는 능력에 만족하며 산을 맞대고 있는 벽을 향해 다시 손가락을 튕기자 꽃잎들이 또 한 번 커다란 창을 낸다. 천장에는 햇빛과 빗물이 자유롭게 들어오도록 수동식 개폐 장치를 달았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해안의 낡은 공장이 순식간에 초록빛을 머금은 마음 식물원으로 피어났다. 여자가 빨간 꽃잎 하나를 하늘로 올린다.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하자 시계는 째깍째깍 움직인다. 12시 1분이다. 여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 만족스럽게 둘러본다. 개운한 기분으로 워커를 벗고 맨발로 흙 위를 거닐다. 발끝에 닿은 손가락 2마디만한 돌 하나를 집어든다. 너도 왔니? 돌이 참 예쁘네. 반질반질하고 묵직한 게 잡고 있으니까 안정감이 들어. 우리 친구할까? 이제부터 내 반려돌 하자. 손에 입김을 불어 따뜻한 온기를 돌에 담는다. 작은 돌 하나를 발견해 소중히 대하면 이 돌은 그저 돌이 아닌 소중한 나만의 돌이 되겠지.
이번 생에 처음 사귄 친구가 반갑다. 이름은 방글이 어때? 너랑 있으면 안심되어서 방글방글 웃게 되는 거지. 괜찮지? 내 이름은 지은이야. 여자는, 아니 지은은 입구 앞으로 뛰어가 스프링클러 버튼을 누른다. 물이 쏴 하고 분사된다. 아, 차가워. 비 내리는 것 같잖아. 성능 좋네. 스프링클러를 멈추고 지은은 건물 끝으로 걸어가 책장에 손을 대고 민다. 책장이 스르르 밀려 작은 방이 나온다. 푹신한 침대와 화장대, 그리고 싱크대와 냉장고가 있다. 방도 잘 만들어졌네. 좋아. 그런데 다시 태어날 때마다 외모는 왜 선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모르는 능력 업그레이드가 또 있나? 아, 모르겠다. 어차피 지금 모르는 일은 당장 해결되지도 않는데 잠이나 자자. 고양이로 살면서 종일 자서 그런가 계속 졸리네. 씻어야 하는데. 너무 졸려. 반려돌 방글이를 손에 꼭 쥐고 흙 묻은 발만 대충 턴 지은이 침대 위로 풀썩 쓰러진다. 내일의 일은 내일에 맡기고 미동도 없이 달콤한 잠에 빠져든다. 엄마 사랑해. 병원 밖을 나온 윤지의 귀로 들어온 오음절이 심장에 박힌다. 5살 배기 남자아이가 윤지에게 달려오는 듯 하더니 몇 걸음 뒤에 있던 엄마에게 달려가 안긴다. 그렇지. 날 리가 없는데. 오늘은 10번째 시험관 시술이 실패한 날이다. 남편은 지금으로 충분하고 아이가 없어도 된다고 했지만 윤지는 아니었다. 얼마나 좋을까 저 여자는. 남들은 아이도 잘났는데 난 뭐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걸까. 여러 생각이 윤지를 괴롭혔다. 길거리에서 임산부만 봐도 질투가 나고 아이와 엄마가 함께 지나가는 모습에는 눈물이 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애기 엄마 어디 아파요? 왜 이러고 앉아 있어? 어지러워요? 이 앞에 병원까지 도와줄까? 길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있는 윤지를 보며 지나가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묻는다. 윤지의 배는 시험관 시술로 인한 과도한 약의 부작용으로 복수가 차 있어 흡사 임신 초기로 보이기도 한다. 윤지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일어나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저 괜찮아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걷다가 쨍한 여름날 오후의 햇살에 윤지가 눈을 감는다. 어디로 가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남편과 약속했는데 뭐라 말을 해야 할까? 남편은 거듭된 시험관 시술로 건강이 약해지는 것이 걱정되어 시술을 반대했다. 이 험한 세상에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 것도 무한한 희생을 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삶이라고 말했다.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실패라고 하면 정말 그만하자고 할 것 같다. 윤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여러 대 보내고 나서 아무 버스에 올라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어디로 가는지 모를 버스에 올라
맨 뒷자리에 가서 눈을 감는다. 종점이에요, 손님. 운행 종료입니다. 네? 버스는 30분마다 출발하니까 느긋하게 기다려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깜빡 잠이 들었던 윤지는 흰머리가 지긋한 버스 기사님의 말을 듣고 시계를 확인하며 천천히 내린다.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코끝에 짠내가 감긴다. 언제 바다까지 왔지? 꿈결인지 몽롱하다. 버스 노선도를 찾아 정류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집까지의 거리를 세어보니 11번째 정류장이 윤지가 사는 동네이다. 후끈한 여름 날씨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른다. 윤지는 땀을 닦으며 집으로 돌아갈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돌아 앉았다가 손글씨로 써붙인 채용 공고에 시선이 멈추었다. 마음식물원 마인드 테라피스트 채용.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환대받는 곳 마음식물원입니다. 꽃과 나무를 돌보며 마음을 돌볼 마인드 테라피스트를 구합니다. 마음의 정원을 함께 가꾸어 갈 분을 기다립니다. 급여, 협의 후 결정, 자격 요건, 경영, 나이, 성별 무관, 우대사항, 식물을 좋아하는 분. 버스 정류장 너머 마음식물원에서 상시 면접 진행. 꽃과 나무를 돌보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인데. 대학에서 원예학과를 졸업해 플로리스트로 일하던 윤지는 시험관 시술로 일을 쉬게 되면서 얼마 전부터 지인의 식물 구독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인드 테라피스트라니 이건 뭐지? 식물을 돌보면서 마음을 돌보는 신개념 테라피인가? 마음은커녕 몸도 돌보지 못했던 윤지는 그동안 난자 배양을 위해 호르몬 주사제를 매일 배에 주사했고 이로 인해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수차례 입원도 했다. 윤지는 정류장 앞으로 펼쳐진 한낮의 바닷가를 바라본다. 찬란한 윤술이 반짝이던 그날처럼 오늘도 눈이 부시다. 준호 씨. 윤지 씨, 무슨 일이야? 이거 보여? 내가 이제 헛것이 보이는 건가? 잠깐만, 안경 좀 닦고. 보자. 2줄 맞는데? 2줄이면 임신 맞지? 드디어 5번째 시험관 시술에서 2줄을 봤던 날이다. 아이는 윤지 안에서 먹고 자고 살아 숨쉰다. 몸 안에 생명체가 자라는 기분은 생경하고 따뜻했다. 곁에 사랑하는 이가 있어도 공허하고 외로운 기분이 가끔 들었는데 아이와 함께하니 외롭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이었고 졸다 깨니 꽃들이 보인다. 이토록 평화로운 적이 있던가. 행복한데 불안하다. 이유 모를 불안감을 떨치려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출혈과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부부에게 청청병력 같은 의사의 말이 들려왔다. 사모님, 계류유산입니다. 임신 종교를 진행해야 하니까 입원 수속을 밟으시죠. 유산이요? 아이 심장 소리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12주나 되었는데요.
저희도 너무 안타깝지만 임신을 종결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준호가 윤지의 손을 붙잡고 위로해 주었지만 윤지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그 아이가 생각나 길을 지나다 어린 아이들이 보이면 고개를 숙였다. 잠시 윤지 안에 머물다간 그 아이를 생각하며 윤지는 걷는다. 걷다 보니 마음 식물원 앞이다. 마음을 꽃피워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환대받는 곳, 마음 식물원입니다. 채용 공고를 낸 그 식물원이구나. 마음을 꽃피운다니. 지금 나의 검고 깊은 심연도 꽃피울 수 있을까? 이 어두운 마음이 어찌 꽃이 될 수 있을까? 한숨을 쉬며 식물원을 살펴본다. 왠지 그간 일했던 꽃집이나 식물원과는 다른 느낌이 난다. 능수와 넝쿨이 얽힌 동그란 아치가 입구인 듯하다. 입구로 향하는 길 위로 작은 기찻길 같은 나무 레일이 깔려 있다. 세어보니 나무 레일 위에 나무판이 7개다. 7개의 기차 레일을 지나면 외관은 낡았지만 향기가 가득하고 나비가 날아다닐 듯한 저 식물원에서 시간 여행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입구로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까? 문 안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에 윤지는 겁이 덜컥 난다. 초록의 향기에 희망과 기대가 부풀려고 한다. 방금 전만 해도 떠나보낸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슬펐는데 갑자기 희망과 기대라니. 지금은 아니다. 다시 아이가 생기면 그때 행복해져야 한다. 한 번 더 해볼래. 될 때까지 하면 돼. 쓸데없는 생각 말고 집에 가자. 윤지는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정류장을 향해 걷는다. 배차 시간표를 살피다 마음 식물원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 꽃과 나무로 가득한 저 안은 괴로움 없이 평화로워 보인다. 저곳에서 나도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 그럼 아이도 날 찾아오려나? 파트타임 직원도 뽑는지 물어나 볼까? 식물원 방향으로 걸음을 떼었다가 버스 정류장으로 발길을 돌리기를 여러 번 한 끝에 비로소 걸음을 멈춘다. 어떤 한 걸음은 온 힘을 다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차피 아이가 안 생기면 정식으로 일하려 했으니까 물어나 보자. 버스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냥 잠깐 들르는 거야. 마침내 용기를 낸 윤지를 식물원에서 바라보던 지은이 안도하며 찬물을 올린다. 다행이다. 얼른 차 끓여야지. 가벼운 산책처럼 소풍처럼 낮잠 자는 삶도 좋았지만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아. 꽃잎들아, 이제 시작해볼까? 지은은 식물원 한가운데 선다. 오른손 잡이인 지은은 왼편에서 오른쪽을 보면 과거에서 미래로 건너가는 듯했고 오른쪽에서 왼편을 보면 미래에서 과거로 건너가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시절의 지은은 오른편으로만 가고 싶었고 다른 시절의 지은은 왼편으로 가고 싶어 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제 상관없어. 오늘을 살면 돼.
이제부턴 내게 주어진 능력을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니까. 이번 생에서 어우러져 살고 싶어 고심 끝에 써붙인 채용 공고에 반가운 발걸음이 찾아온다. 안녕하세요. 저 버스 정류장에 적힌 공고문 보고 왔는데요. 여기가 마음식물원인가요? 문이 없는 입구에서 허공에 녹화하는 신용을 하며 조심스레 묻는 윤지의 목소리에 지은이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가볍게 인사를 건넨다. 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마음을 피워드리는 마음 식물원입니다.